첫 번째, 가구는 그러니까 구매하실 때 내 집의 평수 대비해서 놓는 게 가장 중요해요. 원래 제가 이게 가구 판매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잘 저희가 설명을 매장에서만 설명해 드리는데, 가구가 요즘에 이제 전반적으로 너무 가격으로 치우치고 뭐 아마 저가 때 인터넷 포샵에서 막 형편없는 가구들을 가구의 기준점이 돼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려는 거예요. 뭐냐면, 집이 구성할 때 집이 평수가 작을 때는 도배가 아이보리, 평수가 좀 적당하면은 약간 크림 컬러, 40평 50평이 넘어가면은 여백이 많으니까 조도가 회색에 가까운 도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구를 구매하실 때 우리나라는 특히 이 소파 공간에도 주방까지가 뭐 몇십 미터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데가 드물어요. 그래서 집 자체가 대부분 빌트인 구조입니다. 소파에 앉아서 바로 이렇게 주방이 보이고 바로 앞에 이제 안방이 보이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구는 뭐냐면 우리가 조명, 인테리어까지 전부 다 가구예요. 그래서 거실에 조명이 퍼지는데 백색 조명이 나오고요. 식탁은 음식이 맛있어 보이라고 주황색, 방은 대부분 침침합니다. 왜? 충분한 마음의 여유와 휴식을 가져야 집에 방에 들어가고 싶은 느낌이 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구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걸 한 특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리듬을 타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식탁 다이닝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앉았을 때 그러니까 장기간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팔걸이가 이렇게 있어야 어깨가 아프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겠죠. 이게 뭐냐면, 가구를 이제 하시면서 동작 공간, 평수 대비해서 놓는 게 어느 정도 중요한 거냐면요. 쉽게 만약에 20평대에다가 70인치 TV를 놓으면은 TV 화면을 끄면 블랙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블랙은 쉽게 사람을 다운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오방색을 나눌 때 블루, 옐로우, 레드, 화이트, 블랙이에요. 왜냐면 외국에서는 5원색이라고 그럽니다. 5가지 컬러를.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음양 오행에서 놓을 때 이 노란색 계열을 제일 중앙에 놔요. 그리고 화이트는 우리가 가을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남색은 우리가 힘을 북돋아 주는 컬러고 봄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레드는 우리가 여름이라고 그러죠. 블랙을 겨울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쉽게 외국에서는 우리가 이제 체계적인 그 가구를 그릴 때, 디자인할 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이제 레드는 머리를 맑게 해주는 컬러고, 남색이나 그린 계열은 힘을 북돋아주는 컬러고, 노란색은 심리적 안정감을 내요. 그래서 화이트하고 블랙은 감정의 기복을 그다지 느끼지 않는 그런 컬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테리어 할 때 화이트를 하든가, 벽이 약간 가구점에 보시면 벽이 블랙 계열이 제일 많아요. 이 두 가지로 된 겁니다. 그래야 다른 물체를 돋보여주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의 집이 지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닥이 대부분 노랗게 돼요. 왜? 우리가 음양 오행을 놓을 때 노란색이 중앙을 잡아주잖아요. 시각적 바란스로 나올 때는 노란색이 뭐냐, 심리적 안정감을 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기계와 테크닉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TV가 기계적이니까 TV 다이는 원목으로 갔을 때가 좀 안정감이 들겠죠. 근데 우리가 다이닝, 식탁은 구매하실 때 우리는 집이 소파 공간에도 주방까지 가까우니까 체어가 등받이가 낮아야 주방이 커 보이면 상대적으로 거실이 커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TV 따위는 우리가 보통 2m 기준점을 넘지 않을 때, 식탁이 오른팔이다 그러면 TV 따위가 왼팔이에요. 제가 뭐 인테리어 전문 용어로 처음에는 1차원적인 컬러, 2차원적인 입체감, 3차원적인 부피감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제가 쉽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소파는 3m의 기준점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등받이가 높은 거는 보통 2,800이 많이 있고, 보통 등받이가 낮은 건 3m 10cm의 기준점을 가지고 있을 때 대칭 구조에 따라서 가장 예쁘게 보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카우치 소파나 이런 것들은 보통 2,800이 되면 기역자가 꺾여요. 근데 싱크대는 평면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3m가 되면 기역자가 이렇게 꺾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시각적 바란스라고 해요. 시각적 가시거리가 3m로 느끼니까 그때가 이제 가장 예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실이 아무리 커도 소파를 3m짜리 놓고 그 다음에 뒤에 장식장으로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3m의 부피감을 느끼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백이 있을 때 우리가 마스터 체어라든지 러브 체어를 이렇게 놔서 공간의 여백을 약간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기계와 테크닉이냐, 창문은 보통 우리가 음향 오행에서 창이 2개일 때는 양기운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적 안정감이 좀 빠지겠죠. 왜? 항상 음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음양 오행일 때는 같이 어느 정도 비례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듯이. 그러니까 너무 따뜻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추워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 가구를 저희가 왜 자꾸 세트로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장롱도 원목, 침대도 원목,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칙칙해요. 그러니까 장롱도 원목, 침대도 원목을 쓸 때는 안방이 한 5m의 기준점을 가지고 있을 때 벽면이 아이보리 여백이 많을 때 원목을 쓰는 겁니다. 제가 아예 세트로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약간 원목에 좋은 이유가 뭐냐면 원목의 결. 화이트, 내가 집이 화이트에다가 다 화이트로 놓으면 엄청 차가워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레드나 블루를 느끼지 못하겠죠. 그래서 실은 원목 가구가 살짝 들어가지고 블루는 부족한 거는 뭘로 채워져요? 그래서 거실에는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화초를 놔서 이 남색이나 그린색 계열을 느끼게 해주고, 침실에는 커튼 이불이 꽃그림이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레드 블루를 채워주는 겁니다. 꽃이 피니까. 그래서 이게 다채로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계 하나에도 우리가 가정용 시계는 아라비아 숫자를 걸어요. 그러니까 1은 직선, 2는 곡선과 사선, 직선, 3은 다곡선, 4는 사선과 직선, 이런 리듬. 우리가 로마 숫자는 손목시계나 사무실에 많이 걸죠. 왜냐? 사선, 직선밖에 없기 때문에 약속을 꼭 지키라는 무의식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계와 테크닉이 있기 때문에, 물론 어떤 사람은 만약 열이 많아서 화이트를 막 이렇게 찾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원목을 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러그라든지 이런 기계와 테크닉으로 분명히 채워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적 설정을 할 때는 우리가 거실 공간은 가족을 위해서 쓰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천에 입주도 많고 이렇게 많은데, 쉽게 가구 자체가 너무 예쁘면 사람이 옆에 이렇게 앉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가구보다는 사람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식탁 같은 경우에 대부분에 권해드릴 때 어떻게 권해드리냐, 다리가 좀 목재 있고 위에는 요즘 세라믹 유행했지만 세라믹, 그러나 끝은 각이 지지 않은 걸 권해드려요. 그때 이게 묵직하기니까 기계적인 거는 이렇게 여성스럽고, 이런 거는 이 체어가 채워주죠. 마찬가지로 이런 침대도 보시면 가장 기본 컬러예요. 그때 이불을 화려한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침대는 헤드리스가 이렇게 보시면 어렵다 어렵다. 이게 차이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저상향 침대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1m 떨어져서 보실 때 침대 헤드가 적당한 높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림을 딱 그리면 원형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원근법.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는데 이제 가구라는 게 원근법, 리듬감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거기에 소파나 식탁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기준점을 놓을 때 TV가 기계적이니까 TV가 원목일 때 가장 안정감을 표현하는 거고요. 요게 원목을 많이 써서 지루함을 느낀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우리가 살짝 이렇게 유색의 원목을 기준점으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운데 알판을 약간 동화책을 보는 느낌으로 다운되는 그레이를 넣으셔도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파,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소파도 물론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밝고 화이트라 하더라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면, 너무 이게 화려하고 테크닉이 강하다라고 하면은 사람이 앉았을 때 사람이 주인공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보실 때 가구는 어떻게 사시는 게 좋냐, 앉아보시고 서로 바라보고 내 집의 배경 컬러까지도 확인하신 다음에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탁도 다이닝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저런 거는 이제 세라믹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딱 이렇게 앉으시면 어딘지 모르게 의자가 원목이 가지고 있는 편안함, 심리적 안정감도 있지만 사람을 굉장히 품위 있게 해줘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세나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좀 정확한 자세를 안고 여유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맞은편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어떤 걸 느껴요? 아버지한테는 자긍심을 느끼고, 엄마한테는 모성애적, 지적. 우리 엄마가 좀 지적해 보이잖아요. 그거를 육감적으로 이렇게 표면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게 가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구는 베드룸 세트, 리빙 세트, 다이닝 세트를 따로따로 하고 이렇게 구매해 주시면 좋고요. 침실은 평수 대비해서 너무 클 때는 K 침대를 놓고 헤드를 좀 높은 걸 해서 여백을 가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냐? 너무 썰렁하면 차가워 보이겠죠? 자, 음양 오행으로 따지면 그건 뭐예요? 바로 양기운이 세다는 거죠. 그럼 푸근함, 안락감은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평수가 작을 때는 굳이 화이트 침대를 쓰신다기보다는 이렇게, 내가 원목 침대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장롱이 아이보이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식탁도 세라믹인데 우리가 다리가 메탈을 굳이 쓰시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쓰시냐? 내가 평수도 큰데 천장이 높아요. 그때 시선을 모아줄 때 쓰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앉으시면 이 메탈이라든지 세라믹이 굉장히 작적일 수 있어요. 차가워 보이니까 쉽게. 그러면은 이게 화이트는 음양오행에서 가을이라고 해요. 왜냐면 겨울에 올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잘 힘을 북돋아주는 컬러가 그래서 이 남색 계열인 거고요. 화이트는 뭐냐면 낙엽이 떨어지는 쓸쓸함을 준비하는 그런 컬러라고 보시기 때문에 이 러그를 진한 걸로 해서 좀 눌러주시면 우리가 지금 제가 본 고객님들이 사용하시는 좀 밝은 세라믹 식탁에 메탈이 조금 강렬한 게 들어갔을 때는 러그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구는 세트가 아니고 우리가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괜찮은 가구 내가 평소에 대비해서 어떻게 써야겠다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강교동 바라쿠 가구에 꼭 한번 들려보시면 제가 평소 대비해서 스타일이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이런 거를 제안해 드려요.